대통령이 언제 그렇게 하셨냐고. 원칙과 상식에서 명백하게 어긋나는 반칙과 특권 아닙니까? 이건 불법이고 김부겸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면 그건 특권이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노정현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건. 요 아파트입니다. 노정현이 계약한 유지 아파트. 이거 실제 살았잖아요. 뭐 안 산 것처럼 얘기해. 그럼 돈이 그 십몇 억에 갔는데 그 십몇 억 간 거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판 선고까지 받은 거예요.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형을 확정을 받아서 실제로 실형을 산 건 아니고 많이 봐준 거예요, 사실. 이때 이제 그 검찰이 최재형하고 그 밑에 실무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기소했던 그 검사가. 그래서 곽상원 지금 후보자가 굉장히 비판했더라고요. 윤석열 정권. 그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사실은 윤석열 검사가 사실은 많이 봐준 거예요, 이거. 형량을 구형 자체를 좀 약하게 해갖고 구형을 징역 6개월로 했거든요. 그래서 쉽게 집행유예 받아서 풀려날 수 있게끔 되게 약하게 해줘서 그래서 이제 이거 1년형 확정 받은 다음에 노정현 씨도 항소 취하하고 2심 안 가고 여기서 다 끝난 거잖아요. 많이 봐준 거거든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그 이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뭐 굳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있냐 해서 좀 많이 봐준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곤란하죠, 사실. 2012년 12월 27일 기사고요. 징역 6개월 노무현 딸 노정현 씨가 법정에서 울먹였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을 통해서 피고인이 재미교포 경연희 씨에게 13억 원을 송금한 것은 정해진 외화 취급 기간을 거치지 않고 무신고 외환 거래를 한 것이라서 불법이다. 정현 씨는 2007년 10월에 미국 영주 공전자인 경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소재 허드슨 빌라 435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40만 달러를 보내고 중도금 지급 도촉을 받다가 2009년 1월 13억 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돈의 출처에 대해 권양숙 여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인들이 모아준 돈이라고 밝혔었다. 권양숙 여사가 이 과정에 사실 관여돼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딸내미가 지금 미국 가서 이제 집을 얻었는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엄마 마음에서 답답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돈을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송금하면서 이게 걸린 거거든요. 이거잖아요, 이거. 사진까지 다 있는데. 외국환 거래법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에 따른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 업무 취급 기간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방법에 대해 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다 불법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치기라는 거예요. 환치기 한 거예요, 이거. 환치기. 예. 필리핀 같은데 이제 불법 도박 자금 같은 거 환치기해서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 건이었다고, 이 건이. 그러나 검찰은 정현 씨가 경 씨와 미국 부동산 매매 대금을 결제하면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간을 통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채 중간에 이균호 씨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다. 이게 전형적인 환치기라고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 이균호 씨가 경연희 씨로부터 받아 보관한 현금 상자 2009년 1월 12일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다. 저렇게 현찰로 만들어서 보냈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자명하게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갑니까? 하지만 실형은 안 살렸잖아요. 이게 실형감인데 사실은 봐준 거 아닙니까? 불법적인 사항이 분명하고 언론을 통해서 밝혀져서 수사도 안 할 수도 없고 수사를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선처해준다고 집행유예해서 풀어준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여기서 실제 저 돈이 어디서 왔다 갔다 했냐 하면은 저 과천시 과천동 선바이역 인근에 비닐하우스에서 저 돈을 주고받고 했다고요. 상자에 담아갖고. 근데 이걸 어떻게 눈 감고 넘어갑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가 바로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 그때 검사였고 윤석열이 노무현 서거 뒤에도 노딸 수사 기소 논란해서 이렇게 돼서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이제 좀 봐주고. 근데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는데 대통령이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무죄로 처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거는 검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소를 해서 하되 형량을 최대한 낮게 해갖고 집행유예 받아서 이제 실형은 안 살게 하는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최대한 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게 그동안 쭉 아무 얘기 없이 쭉 가다가 22년 2월 18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한 석 달 정도 남겨두고 이 얘기를 곽상원이 다시 꺼낸 거란 말입니다. 그때 수사했었던 그 사람이 윤석열이었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곽상원이 이 얘기를 한 대가로 지금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거라고요.
대선에 써먹으려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윤석열이 노무현을 탄압했던 이제 정치 검찰 중에 한 명이다라는 식으로 붙여서 그러면 노무현 지지했던 사람, 민주당 쪽에 전통적으로 노무현 지지했던 사람들이 윤석이 안 찍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찍을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예.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 조사를 받으려는 그 의지가 있으셨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예, 계속 그러면은 받았었다니까요. 만약에 살아계셨다면은 처벌 받을 건 처벌을 받고 매듭을 짓고 예. 다시 이제 넘어가는 상황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벌 받을 건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근데 그렇게 건가요? 하면 결국은 이 건도 사실은 따님을 기소를 했지만 실제로 관련해서 일을 꾸미고 이렇게 시키고 한 사람은 노정현 씨가 아니고 권양숙 여사라고요. 딸을 위해서 딸이 집을 사는데 돈을 이제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네. 이게 외국한 관리법 위반이니까 시행자는 사실 노정현 씨가 아니고 권양숙 여사였다고요.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이 지금 종로에서 이제 곽상은하고 지금 이제 겨루고 있는데 네. 아파트 중도금 100만 달러 출처를 밝혀라.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판결문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뭐 뉴스 기사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명백하게 판결로 다 확정되어 있는 거 갖고 얘기한 거예요. 판결문에 따르면 총 220만 달러 매매 대금 중에서 100만 달러 13억 원의 중도금이 지하철 선바 2역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1만 원권으로 박스 7개 당겨 건네졌다. 이거를 막 엮어갖고 뒤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애매하게 꼬아갖고 자기가 마치 이제 그 무도하게 윤석열한테 핍박받은 뭐 이런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지금 종로에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지금 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 장모와 그다음에 양문석은 같은 유형의 범죄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양문석 건. 네. 제가 그때 처음 딱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새마을금고 대출 받은 거는 이제 그냥 안 나온 거고 뒤에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반드시 있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근거 한번 조사해 보니까 지금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장모가 지금 들어가서 1년 살고 있는 형하고 같은 거라고요. 같은 유형의 범죄라고요. 대통령 장모가 왜 지금 들어갔냐? 그 예금 잔고 증명서 이제 위조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사무소 위조로 1년형 받아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거잖아요. 양문석이 똑같아. 양문석이 지금 사무소 위조한 거라고. 대출 받을 때 들어가는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업자 대출도 받았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 관련해서 증빙 서류, 억대 물품 구입 서류 이런 거 그런 거 다 갈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소 위조예요. 명백하게. 같은 건이라고. 그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장모 들어가고 할 때 막 그렇게 열내갖고 막 욕하고 했던 것처럼 양문석에 대해서도 똑같이 욕해야 될 거 아니냐고. 새마을금고에서는 사무소 위조를 했다고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였나요? 새마을금고에서는?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뒤에 정치적인 뒷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제가 금융기관이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렇죠. 가라로 아무나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럼요. 가라로 대출했다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11억 나가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아니 뭐 새마을금고는 등신인 줄 아냐고. 새마을금고 쪽에 야 대출해줘라는 압력이 들어왔을 거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압력. 왜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가서 받았을까요? 집은 강남에 샀는데. 경남 고성에서 선거운동하고 그랬었는데 왜 하필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11억을 받았을까요?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만 대출해줬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수성구의 국회의원이 김부겸이거든요. 2020년까지. 수성갑의 국회의원이 김부겸이었고 국회의원하고 이제 2020년 총선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어떻게 됐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 어디 소속이라고요?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새마을금고는 크지 않아요. 대출금이 대략 한 7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단일로 11억씩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새마을금고에서. 근데 그게 대출이 나갔다는 거는 수성고 새마을금고가 민주당의 이런 형태로 좀 이제 대출금이 급전이 필요한 정치인들한테 자금을 융통해주는 창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양문석만 수성구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던 게 아니고 양문석 단일 건이 아니고 관련된 민주당 인사들이 그쪽에서 대출을 받은 건이 더 있을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법 대출은 확실해요. 불법 대출은 확실하고 사무소 위조도 확실합니다. 확실하잖아요, 지금. 지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고 지금 금융감독원 감사해서 다 걸린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 건 딱 보고 이거는 뭔가 뒷배가 있었을 거다, 대출 받았을 때.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단독 기사로 그 양문석 후보의 그 잠원동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 네. 그리고 그 전에 4월 1일에 양문석 후보가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무소 위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감옥 가셔야죠. 판결 받아서 감옥 가야죠. 그거는 돈 갖고 안 갖고는 그 나중 일이에요. 돈 훔쳤다가 다시 돈을 준다고 해서 그 훔친 그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런 애를 커버치기 위해 가지고 곽상은이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양문석이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막 욕하고 했는데 사회라는 사람이 양문석 괜찮다. 아유 양문석 뭐 욕한 거 아닌데 왜 그러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법률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문서 위조 변조죄라는 이제 제목이 있어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의 객체는 사문서 가운데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것들이 증빙 서류 다 사문서입니다. 사문서 위조한 이 객체에 다 해당돼요. 이게 당연히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란 실생활에 교섭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권리 의무에 관한 사실이나 법률사항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예, 이력서나 안내장이나 광고 의뢰서나 명함 같은 것도 여기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명백하잖아요. 이거는 범죄가. 그러니까 장모도 똑같은 케이스에 그거 장모 증명해서 대출 받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같은 건이잖아요. 네. 빼박이라니까 얘는 양문석이는. 아니 어차피 지금 저기 국회의원 당선돼봐야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재판 받아갖고 이제 깜빵 갈 애를 그거를 왜 민주당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이런 애를 노무현 재단에서 그 노무현 그렇게 쌍욕하고 했는데 그걸 왜 실드 치고 카바 쳐주고 사이자식 개자식 곽상원이도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사고 내놓고 차 팔게 이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뭔 큰 약점을 쥐고 있길래 이러는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비판해야 공정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 그렇게 그때 장모 얘기했었던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지금 이 뻥끗을 안 하잖아요. 이건 이제 코멘트 안 하고 이제 다른 쪽에 대해서 다른 쪽에 대해서 다시 공격을 하겠죠. 니들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망가진다고. 당신들 같은 썩어 빠진 지지자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망가졌다고. 지금 민주당의 노무현 정신 사라진 게 바로 당신들 같은 썩어 빠진 지지자들 때문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인간들아. 지금 방송 이래 가장 큰 발성이 나오지 않았나. 근데 저는 이게 양당 가려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자기네 잘못에 자기 정당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작정 막 이렇게 덮어주니까. 무작정 덮는 건 아니고 그렇게 가야죠. 아니요. 무작정 덮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라가 개판이라고 정치가 개판이라고. 그러면 안 니들 됩니다. 때문에 개판이라고 이 개자식들아.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그렇게 하셨냐고. 원칙과 상식에서 명백하게 어긋나는 반칙과 특권 아닙니까? 이건 불법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부겸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면 그건 특권이잖아요. 분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니들이 진짜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한다면 뭐 하냐 도대체.